오늘은 왜 지금까지 광속불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나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광속불변의 원리는 그것이 옳다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옳다고 증명된 것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증명되고 확인은 되지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쌍슬릭 현상, 양자도약, EPR 현상, 광속불변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광속불변의 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적어보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빛의 속력은 왜 광원이나 관측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일정한가라는 것이며, 둘째, 광속의 불변성과 길이 수축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셋째, 물체의 속력은 왜 광속을 초과할 수 없나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이 세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이 이해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가로질러가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한 관측자가 V의 속력으로 달리는 우주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달리면서 빛을 쏘기 때문에 탄도학의 관점에서 보면 빛의 최종 속력은 C 플러스 V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해보면 C 플러스 V가 아니고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선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빛을 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탄도학의 관점에서 보면 C-V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로 관측해보면 그냥 C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우주선에서 같이 빛을 발사하면 둘 모두 다 동일하게 우주선의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C의 속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3 플러스 1은 4가 되어야 하고 3 마이너스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3 플러스 1도 3이 되고 3 마이너스 1도 3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빛의 속력이 관측자나 광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거 전자기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맥스웰은 그동안 알려진 전자기 법칙들을 모아서 4개의 방정식으로 완성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식들은 정지한 내가 나의 시스템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 식들은 내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저쪽의 관성계의 시스템을 볼 때 적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식과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을 이렇게 나란히 적어놓고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빛의 속력을 나타내는 C는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나를 보든 내가 상대방을 관측하든 빛의 속력을 나타내는 C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살던 그 당시 모든 과학자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맥스웰 방정식이 빛의 속도 C는 상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수식적으로 완벽한 식이라도 자연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드지터는 실제로 자연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쌍성입니다. 쌍성은 두 개의 별들이 서로 상대방의 주위를 돌고 있으므로 특정한 한 별을 기준으로 할 때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현상을 반복합니다. 쌍성은 광원의 속력에 대하여 빛의 속력이 실제로 일정한지 아니면 변하는지를 검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관측 대상입니다. 드지터의 관측을 통하여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확인하는 데는 약간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귀류법이라는 증명법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널리 사용되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단순히 비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홍길동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이명재를 부정합니다. 일단 홍길동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홍길동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모순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정가는 모순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한국인이라는 모순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민등록증도 보고 DNA도 조사했는데도 홍길동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한 것과 모순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가정한 1번 명제가 오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홍길동이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빛이 상수임을 증명하는 데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제를 부정합니다.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측자의 속력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명제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빛은 광원이나 관측자에 따라서 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먼 우주에 있는 쌍성을 관측해보니 그곳에 있는 쌍성도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번 항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 우주에 있는 쌍성이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든 달려오든 별의 속력과 관계없이 빛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력이 변한다고 가정한 1번 명제의 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광원의 속력이나 관측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 지터의 쌍성 관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별의 공전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방향이 반대인 노란빛을 발사하는 경우 빛이 점점 느려져서 빨간색으로 되면서 약간 지체되어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방향이 같으면서 초록색 빛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점점 빨라져서 파란색으로 되면서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빛의 출발과 도착 순서가 서로 뒤섞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부분적으로 더 자세히 나타내 보겠습니다. 빨간색의 빛은 먼저 발사되었으나 속도가 느려서 지구에 나중에 도착하고 파란색의 빛은 나중에 발사되었으나 속도가 빨라서 지구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는 파란 빛을 먼저 보게 되고 빨간 빛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타원 궤도와 상성이 있습니다. 한 별은 타원 궤도의 중심이라고 가정하였고 다른 한 별은 그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이 별은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면적 A와 면적 B는 서로 동일합니다. 지금 C에 있는 별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D에서 발사된 빛이 먼저 도착하고 C에서 발사된 빛이 나중에 도착하게 된다면 이 쌍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관측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의 회전 방향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고 또한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쌍성에서 케플러의 이 법칙이 잘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며 항상 먼저 발사된 빛이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CD 순서대로 빛이 출발하고 CD 순서대로 빛이 도착합니다. 만일 빛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면 CD 순서대로 출발한 빛은 DC 순서대로 도착할 것이고 이는 별의 회전 방향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쌍성의 경우에도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나타난 상수C가 실제 관측해 보아도 올바르다는 것을 자연에서 확인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광속의 불변성이 맥스웰 방정식과 드 지터의 쌍성 관측에서 모두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속의 불변성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와 실험적 증거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두 가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광속의 불변성을 하나의 원리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광속의 불변성의 원인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실용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속의 불변성은 광속불변의 원리 또는 광속불변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만일 광속이 불변이어야 하는 이유가 밝혀진다면 광속불변의 원리는 더 이상 원리나 법칙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속의 불변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대론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도플러 인자 K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시공 도식을 나타냅니다. 가로축은 세 개의 차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축으로 나타낸 공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시간의 진행을 나타냅니다. 정지한 사람은 수직으로 나타나고 느리게 달리는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우주선은 더 많이 기울어졌으며 빛은 항상 45도로 기울어져 달립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자는 로런츠 인자 감마와 도플러 인자 K 그리고 인버스 K가 있습니다. 대충적인 내용을 빛의 파장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론적인 속력으로 내 앞을 가로질러가는 물체의 파장은 감마배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나에게서 멀어지는 물체의 파장은 K배 파장이 길어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물체의 파장은 인버스 K배가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헤르만 본디의 K 칼큘러스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K 칼큘러스는 상식에서 출발하여 도플러인자 로런츠인자, 속도가법, 시간지연, 쌍둥이 패러독스는 물론 로런츠 변환식 자체를 유도해내며 특수 상대성 이론의 대부분 항목을 유도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의 저서 렐러티비티 앤 코먼센스를 보시면 됩니다. 번역판도 국내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제임스가 있고 달에는 마이클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력 효과는 무시하고 특수 상대론적 효과만 다루겠습니다. 제임스가 지구에서 4초 간격으로 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달에 있는 마이클은 4초 간격으로 이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앨리스가 지구에서 출발하여 마이클에게 특정한 상대론적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앨리스는 4초보다 더 긴 약 6초의 간격으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4초 간격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앨리스는 6초 간격으로 신호를 받습니다. 4초와 6초는 1대 1.5의 비가 성립합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1대 K가 될 것입니다. 1대 K는 K 대 K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을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면 1대 K 대 K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을 하나씩 나타내 보겠습니다. 1대 K 대 K제곱에 대하여 시간 t를 곱하면 t 대 KT 대 K제곱 t가 됩니다. 여기에 기호를 붙이면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빛의 속력은 상수이므로 1로 둡니다. 그렇다면 시간축과 공간축은 같은 스케일로 됩니다. 그래서 C=1이라면 L=T로서 시간과 공간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이제 로켓의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일식과 같이 5D분의 5E가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약간의 계산을 해보면 이식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K에 대하여 정리하면 3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도플러인자 K입니다. 헤르만 본디는 4식과 같이 표현하였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어보면 5식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베타는 빛의 속력분의 물체의 속력을 나타냅니다. 앨리스의 관점에서 보면 도플러인자 K와 로런츠 인자 감마는 그림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본인의 주장이 아니고 헤르만 본디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멀어지는 빛의 파장은 K, 다가오는 빛의 파장은 K의 역수, 그리고 내 앞을 가로지르는 빛의 파장은 감마가 됩니다. 파장을 비교해보면 멀어질 때가 가장 길고 다가올 때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도플러 인자와 로런츠 인자를 이용하여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 가로질러 갈 때에 대하여 네모안의 식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드 지터의 쌍성과 같은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구의 관측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우주선과 가까워지는 우주선 그리고 관측자 앞을 가로질러가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어지는 우주선은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는 우주선은 파장이 짧아집니다. 지구의 관측자에게는 이것은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멀어지는 우주선에 나오는 빛의 파장을 관측하면 파장이 K배 커지게 되고 내 앞을 가로질러가는 빛은 감마배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상대론적 효과는 모두 이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제로는 지구 관측자에 대하여 정지한 우주선에서 내보내는 빛의 파장입니다. 다가오는 우주선에 나오는 빛의 파장을 관측하면 파장이 K배 짧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정지 상태일 때는 고유 길이를 고유 시간으로 나누게 되므로 당연히 빛은 빛의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을 가로질러가는 경우에는 길이도 감마배 늘어나고 시간도 감마배 늘어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일정합니다. 또 우주선이 멀어지는 경우 길이도 K배 늘어나고 시간도 K배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빛의 속력이 일정합니다. 우주선이 다가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도 K배 줄어들고 시간도 K배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빛의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성이 회전하는 모습과 식을 함께 나타내 보겠습니다. 별의 진행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이 서로 같을 때는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고 반대일 때는 이러한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일정하게 됩니다. 내 앞을 가로질러 갈 때는 다음의 식이 성립하여 빛의 속력이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빛의 속력은 언제나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광속불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확실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길이 수축 때문입니다.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늘어난 만큼 길이가 같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속력은 언제나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해 있을 때, 멀어질 때, 그리고 다가올 때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빛의 속력은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빛의 속력은 c 플러스 v나 c 마이너스 v가 되지 않고 항상 c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수축이 옳다면 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에 길이 수축식을 넣으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수축을 도입하면 어쩔 수 없이 광속불변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속불변의 원리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길이 팽창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제 그 길이 팽창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팽창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매우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이 팽창은 생소한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옳다는 실험적 증거는 매우 견고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도플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파장을 방출하는 물체가 빠르게 회전할 때 그것의 파장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실험적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험의 개요를 다음의 동영상에 나타냈습니다. 들뜬 수소와 같이 특정한 파장을 내는 물체를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그 파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 느린 속력에서는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파장의 길이도 작고 일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론적 효과를 나타낼 만큼 빠르게 회전시키면 진동수는 점점 줄어들고 파장은 점점 길어집니다. 원심분리기와 같이 생긴 이 회전자의 중심은 정지계에 해당하면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들뜬 수소와 같은 것이 일정한 파장을 방출하면서 빠르게 회전하므로 이것이 운동계에 해당됩니다. 느리게 회전할 때는 오른쪽 위와 같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달리게 되면 오른쪽 위와 같이 진동수는 줄어들고 파장은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거나 중력이 약할 때 길이가 짧은 빛의 파장은 빠르게 달리거나 중력이 강할 때는 파장이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장이 길어졌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시간은 느려졌다. 또는 시간이 팽창하였다. 진동은 느려졌다. 진동수는 작아졌다. 마루와 마루 사이는 길어졌다. 파장은 길어졌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길이가 수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빛의 경우 그냥 파장이 늘어난 것이지만 우주선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진행 방향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일식과 이식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일식에서 주황색으로 된 VF와 이식에서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빼내어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로도플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빠르게 내 앞을 가로질러가는 물체의 경우 그 물체의 진동수가 네모안의 식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줄어들고 파장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사실이며 실험실 내에서 증명할 수 있는 상대론적 효과로 유명합니다. 특히 고전적 도플러 효과에서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에서만 이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로버트 레스닉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식과 이식에서 파란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식과 이식은 서로 같은 식이므로 파란색 부분을 따로 빼내어 보겠습니다. 진동수로 본 가로도플러 효과가 위쪽의 네모박스에 있는 식과 같이 나타나듯이 이것을 파장으로 살펴본다면 아래쪽에 있는 식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파장의 차원은 길이이므로 이것을 일반적인 길이 차원으로 환원시키면 바로 길이 팽창식이 나옵니다. 이제 길이 팽창에 대한 두 번째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지연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시간 지연을 부정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여기에서는 시간지연이 상대론적으로 옳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지연이 옳다면 그것은 곧바로 길이 팽창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간지연식이 있습니다. 아래 첨자 제로가 있는 문자는 고유 물리량을 나타내고 아래 첨자 제로가 없는 문자는 상대방의 물리량을 관측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식의 양변에 빛의 속력C를 곱합니다.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이것은 곧바로 길이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지연식에서 길이 팽창식이 생기게 됩니다. 딱히 유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날 때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안에 시간지연과 길이 팽창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진동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간지연이 되는 것이고 파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길이 팽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내부를 관측하는 경우 T0 분의 L0m으로 빛의 속도 c가 되는 것이고 별이나 로켓가 멀어질 때 시간이 늘어난 만큼 길이도 늘어나므로 빛의 속력이 그대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빛이 다가올 때도 분모와 분자가 서로 상쇄되므로 빛의 속력이 일정하고 내 앞을 가로질러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계에서는 언제나 분모와 분자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형의 파동을 발생시키는 우주선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파장은 람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에서 보면 K의 비율로 파장이 줄어들고 뒤쪽에서 보면 K의 비율로 늘어나며 나란히 옆에서 보면 감마의 비율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의 각도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은 우측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장의 크기는 2차원이나 3차원에서 계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빛은 4차원에서 이동하므로 4차원 시공간에서 계산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파장의 크기에 대하여 색을 입혀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광속의 관측자나 광원에 관계없이 일정한데 그 이유는 분자와 분모의 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모와 분자의 비가 왜 일정한 것일까요? 왜 시간과 공간에 늘어나는 비가 항상 일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에서 C를 1로 두면 곧바로 L 이퀄티가 되어서 길이가 곧바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길이와 시간이 같은데 어떻게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길이는 곧바로 시간이며 이러한 시공간 대칭으로 인해서 광속이 불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대칭을 깨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광속불변의 성질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3번 질문은 1번 질문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속불변의 원리와 길이 수축은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진실로 양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빛의 속력은 빛이 여행한 시간분의 빛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만일 광속불변의 원리도 옳고 길이 수축 현상도 옳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시간지연은 오류가 됩니다. 이것을 동영상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정지한 우주선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우주선의 이동 속력이 약 0.866C가 되어서 로런츠 인자 감마 값이 약 2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의 경우에는 이동 속력이 약 0.969C가 되어서 로런츠 인자 감마 값이 약 4가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광자들의 이동 속도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모두 일정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우주선의 길이와 비지개는 점점 짧아집니다. 제일 위쪽의 우주선을 보면 짧은 거리를 일정한 빛의 속력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빨리 흐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간지연과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광속의 불변성과 길이 수축이 동시에 옳다면 시간지연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이 옳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속불변의 원리에 오류가 생깁니다.
우주선이 빨리 달릴수록 비지개와 우주선은 짧아지고 빛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시간 동안 더 짧은 거리를 달린다면 빛은 어쩔 수 없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속력이 2배, 4배로 빨라진다면 빛의 속력은 4배, 16배로 느리게 달려야만 합니다. 늘어난 시간 동안 짧아진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지연이 옳고 길이 수축도 옳다면 필연적으로 광속불변의 원리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광속의 불변성은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보다 더 근본적인 상위의 개념입니다.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인하여 이론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드 지터의 쌍성 관측에 의하여 실험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GPS나 가로 도플러 효과 등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그 이론이 발표된 이래 가설로만 알려져 왔을 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광속의 불변성이나 시간 지연을 의심하는 것보다 길이 수축을 의심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빛의 속력을 1로 두고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는 단위를 생략해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고유 길이가 16, 고유 시간을 1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로런츠 인자값이 2배가 되면 길이는 수축되어서 반으로 줄어들고 시간은 늘어나서 2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력은 0.25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런츠 인자가 4가 되면 빛의 속력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빛이 달린 거리는 줄어들고 빛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서 빛의 속력은 결국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은 길이 수축이 옳다고 가정할 때 피할 수 없는 파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이 수축이 옳다는 실험적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수축이 옳지 않다는 증거, 구체적으로 광속의 불변성과 길이 수축이 서로 충돌한다는 증거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일단 GPS에서 관찰됩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은 고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만큼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상대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위성이 제한된 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주를 달리는 인공위성은 비상대론적으로 예측한 값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값은 시간 지연을 고려하였을 때의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길이 수축으로 예측한 값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혼다 전자에 근무하는 마사노리 사토는 로런츠 수축 이론이 옳다면 GPS는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속불변의 원리와 길이 수축 이론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토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광속의 불변성과 길이 수축이 서로 충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속력의 불변성과 길이 수축 시간 지연 중에서 빛의 속력의 불변성과 길이 수축이 확실히 옳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은 지구가 속한 개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지구가 속한 개가 빠르게 달려서 로런츠 인자가 2인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지구가 속한 개가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인공위성이 지구와 신호를 주고받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빠르게 달리고 있으며 광속의 불변성과 길이 수축이 옳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짧아진 거리를 일정한 빛의 속력으로 왕복한다면 2번이나 왕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정지기에서는 한 번만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구가 달리는 상태에 있는 경우 신호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 지연이 아니라 시간 수축이 발생하였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의 결과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빛의 속력의 불변성, 길이 수축, 시간 지연 중에서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이 옳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짧아진 거리를 늘어난 시간 동안 달리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4배나 느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속의 불변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길이 수축 대신에 길이 팽창이 옳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늘어난 거리를 늘어난 시간 동안 빛이 달리므로 빛의 속력은 일정하고 시간 지연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대성 원리도 보존됩니다. 광속의 불변성, 길이 변화, 시간 지연 등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길이 팽창을 도입함으로써 왼쪽과 오른쪽 서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게 되며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둘 다 똑같이 한 번의 신호를 받아 서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게 되고 결국 상대성 원리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수축은 광속불변의 원리와 시간지연뿐만 아니라 상대성 원리와도 모순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배 안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배 안에 창문이 없다면 이것이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육지에서 일어난 일인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금붕어가 놀고 있는 어항이 있습니다. 이 어항 속의 금붕어의 움직임만 보고서 이것이 배 안에 있는지 육지 위에 있는지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역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성 원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스웰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지한 계에서 적용되는 식과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계에서 적용되는 식은 그 형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만일 식의 형태가 달라진다면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처럼 대한민국 땅을 한번 스캔하는데 빛이 한번 왕복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정지계에서 관측하나 운동계에서 관측하나 그 결과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상대성 원리가 이것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지된 지구계는 대한민국을 한번 스캔하는데 빛이 한번 왕복하고 운동 상태의 지구계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스캔하는데 빛이 2번 왕복한다면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인 상대성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지지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동일하여야 합니다. 여기 1, 2, 3번은 각각 비상대론적 해석과 길이 수축 이론에 의한 해석, 그리고 길이 팽창 이론에 의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일정한 거리를 인공위성이 스캔하는데 빛이 한번 왕복하였다면 두 번째인 길이 수축 이론에 의하면 일정한 거리를 스캔하는데 2번 이상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빛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길이 수축이 옳다고 가정하면 광속의 불변성과 시간지연 그리고 상대성 원리 중 하나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길이 수축이 옳다면 일정한 거리를 스캔하는 동안 분명히 2번 이상의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관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빛의 속력도 일정하고 상대성 원리도 만족하게 되고 시간지연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독일의 부엔케르는 GPS에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닐 엘지비는 길이 팽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수축을 지지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GPS에서 길이 수축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수축의 현상을 결코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그분이 길이 수축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면 상대론이 발표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그는 그냥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식을 보십시오. 빛의 속력도 속력인데 길이에 길이 수축식을 넣으면 빛의 속력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빛의 속력이 일정하게 되도록 하려면 오히려 길이 팽창식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수축과 광속불변의 원리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만일 길이 수축이 옳다면 광속불변의 원리도 무너지고 시간지연도 거짓이며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성 원리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왜 광속불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왜 광속의 불변성이 아직도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까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길이 수축이라는 것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수축을 상대성 이론에서 제거한다면 광속불변의 원리를 비롯한 많은 패러독스들이 저절로 그리고 쉽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